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중 하나가 선거 때마다 돈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진술이 있습니다. 시장 지사 때 최소 4억, 4장.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남욱 변호사 주장입니다.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남욱 변호사가 해당 돈에서 4, 5억을 김만배 씨에게, 김만배 씨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주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얘기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사업권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 돈 빌려 제공했다. 추가로 1, 2억 더 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선 때예요, 이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도지사 선거 판 커졌죠.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경비로 나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이 너네들이 모르는 돈이 뭐냐. 그러자 남욱 변호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만배가 유동규 모르게 정진상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선 때랑 경기지사 선거 때도 대장동 일당이 돈을 건넨 것 아니냐, 돈을 건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수사를 해보셨던 검사 출신, 뭐 다 좋은데 전재수 의원님 지적대로 뭐 물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증. 아니,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으면 정진상이나 김용이 구속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남욱이랄지 유동규 진술 자체 어떤 신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동규, 남욱, 김만배 다 구속돼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말을 맞췄나요? 그러기는 어렵겠죠. 아, 유동규, 남욱 등등이 다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말을 맞출 수가 없다. 근데 진술이 일치한다. 그렇죠. 근데 진술 다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술 자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째는 신빙성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남욱 얘기도 보면 그냥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015년도에 이야기할 때는 김만배가 37.5%가 그게 이재명 측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예. 나중에 정리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24.5%로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천화동인 1호 자체는 이재명 씨 지분이다. 아니면 일관되게 31.4%가 이재명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구체성, 두 번째는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퍼센테이지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준 장소 시점이 사실은 돈도 경기지사 얼마 줬어요. 아니면 뭐 1억 줬어요. 재선 때 1억 줬어요.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언제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돈을 줬고 그 돈을 어디에서 났고 쇼핑백에 줬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수사해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진술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다 하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진술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죠. 그다음에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의 진술을 크로스 체크해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물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잘못됐던 게 뭐냐면 그 뭐 패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나오면 전부 다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술밖에 없는데 정진상이랄지 김용 부원장이 왜 구속이 됐겠어요? 그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물증, 또 다른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보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대하고 거대 야당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서 단지 진술 몇 가지만 갖고 구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물론 이제 뭐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다투는 거 변론하고 민주당 측에서 진술밖에 없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얘기하는데 이 대장동 일당이 그냥 말한 거 가지고 검찰이 조작 수사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조작 수사를 어떻게 한 거냐.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뭐 해서 줬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죠. 근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허위 진술하고 진술밖에 없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정진상, 김용이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자기와 측근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관한데 왜 무관한지 그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된다. 반박하려면 네네. 이라는 지적이에요. 김수현 교수님, 지금 이 남욱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일단 돈이 건네졌고 뭐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남욱 변호사는 이게 선거 자금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진상, 김용이 돈을 받았을지언정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공동체였고 만약에 이게 정진상, 김용의 개인 비리라면 왜 꼭 선거 때 2014년, 18년에 선거 자금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진상, 김용이 선거에 나온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 돈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위해서 쓰였는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몰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지 않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그 돈을 저수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고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권 사업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재명 대표를 데리고 와서 도장을 찍게 만드는 어떤 이러한 식의 운영이 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각자의 지금 진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각자의 입장과 반론도 저희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남욱 변호사의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장이 바뀌잖아요. 손을 못 대서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제안을 지켜달라고 못을 박으라네. 내가 누구 사람들한테 나 선거운동 하고 못을 박 개못을 박는 맞아요. 똑똑한 사람. 계속 끌려가더라고요.